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요, 신지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고려의 문화를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이전에 공부했었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걸 연결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문화라고 하는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의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거든요. 일단 전기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종교를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대답할 수 있지요?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천되었는지 기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들여다보지요. 불교의 발달입니다. 불교의 발달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 한번 보면요. 일단 첫 번째, 불교의 발달 배경에 있어서 최초의 왕이었던 태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뇨 10조, 내 후대의 왕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서 불교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불교는 중요한 거야 라고 그 후대의 왕들이 생각하게 됐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보면 국가의 지원 아래 크게 발전했었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요 10조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광종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굳혀놨어요. 그것이 바로 승과를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국사, 왕사를 두어서 불교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았었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후대에 우리가 이 광종 이후에 대장경을 편찬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도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던 국가가 고려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처음에는 선종이 유행을 했죠. 건국 초기에는. 그런데 귀족 사회가 강화되게 되면서 교종이 훨씬 더 사랑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파 간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천태종, 교종 중심의 모습으로 교종 중심에서 교종만을 중요시 여겼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안 돼요. 불교의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수용했다. 그게 바로 천태종이에요. 불교 통합을 위한 움직임. 후대에 와서는 달라지거든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발달해 왔었다. 훈요 10조로부터 시작되고 광종은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교의 발달과 역사서 편찬에서 보면 유학도 참 많이 발달을 했지요. 광종이 과거제를 수용하게 되면서 광종이 과거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충성하는 신하들을 이렇게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한테 충성하는 신하들. 그럼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유학을 얼만큼 공부했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제죠. 유학의 발달, 유교적 지식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을 등용했었다라고 하는 것, 광종, 과거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불교적인 부분은 내세의 행복을 위한 거고 지금 유교는 현세에 대한 부분이니 정치적인 부분은 유교를 훨씬 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최승로의 주장을 성종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교는 더더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사회의 현실적인 성격, 문벌 귀족사의 발달로 시와 문장을 짓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중요시 여겨지게 되고요. 후기에는 성리학의 수용으로 이어지니까 그걸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셔야겠네요. 역사서에서 보면 7대실록, 삼국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대실록은 우리 친구들 지금 전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책들이 있었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삼국사기 그리고 뒤에 후기에서 볼 수 있는 삼국유사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김부식이 인종의 명령에 따라서 편찬을 한 거죠. 유교적인 역사관에 따라서 삼국시대의 역사를 주로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김부식 요거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그리고 고려 정기에는
불교, 유교 뿐만 아니라 도교도 발달하고 풍수지리설도 발달했는데요. 이건 우리 친구들 앞에 배웠었던 부분이랑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로장생, 죽지 않음, 오래 삶, 이런 불로장생, 현세의 복을 추구하게 됐고요. 원래는 도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현세의 복, 불로장생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기반이 돼서 발달이 됐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어떤 모습으로 발달이 되냐면 국가의 안녕,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부분으로 도교가 활용됐습니다. 도교라고 하는 것, 왕실에서 초제를 개최할 만큼 발달했었다라고 하는 것. 또 풍수지리설은 우리가 배운 부분 하나 나와요.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래 신라말에 도선이 이렇게 수용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땅이 뭐 길하다, 흉하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자연이 산이 어디에 있고 물이 어디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언사상의 도참사상이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게 북진정책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그게 풍수지리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화뿐만 아니라 앞에서 배운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와 풍수지리 살펴봤어요. 고려 전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건축과 예술의 발달 한번 연결해 볼게요. 건축과 예술의 발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단은 신라의 양식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특징을 집어넣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럼 결국에 탑 양식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요건 알고 있으셔야겠네요. 각이 많고요. 층이 높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아, 신라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의 특징을 보여준 부분이다. 그게 바로 탑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 또 불상은 이 호족들이 내 세력이 이렇게 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교로 마음을 합하고 왕실이 불교를 수용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들을 지방에서 보여줬었거든요. 호족들이. 그러면서 호족들이 이렇게 큰 불상을 지었어요. 근데 좀 비정상적으로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큰 불상을 보여준 것은 호족의 세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으로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불교가 고려 전기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증거가 되는 이러한 불교 문화의 증거들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족 문화에 대한 부분이 고려 전기에 계속적으로 발달을 해 오는데요. 뭐 서예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음악, 자기, 또 여기서 또 빼뜨릴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나오네요. 바로 고려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가 고려 시대에 정말 다른 나라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그림으로 만나보고 올까요? 고려의 불교 문화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신라시대의 그 양식을 따르면서 고려시대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층이 높고 각이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각형인 거예요.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탑이 좀 높아요. 각이 8개예요. 지금 이게 팔각형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준다. 요거는 고려시대의 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하사 7층 석탑, 얘도 어때요? 높죠? 고려시대의 불교 문화구나. 또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의 좌상의 모습이고요. 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이게 지금 이래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고려 불교 문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고려의 자기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요. 뭐 이것 말고도 우리 친구들 청자 다 알잖아요. 그 청자에 대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청자는 전통적 자기 기술에 중국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기술이에요.
사실 이 고려청자의 가장 큰 장점은요, 색깔입니다. 비색. 맑으면서 청초하면서 그 아름다운 색깔을 고려청자에서만 볼 수 있었대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순청자, 상감청자, 철화청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뭐 참외 모양 병 있고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 요거 우리 친구들 많이 봤었던 건데 상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청자, 철화 버드나무 무늬, 원통형 병의 모습, 그 다음에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문, 정병 이렇게 고려의 여러 자기들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고려 전기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후기로 한번 가서 후기에는 어떤 문화적 특징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살펴봤으니 전기의 불교, 후기의 불교는 우리 친구들이 연결을 해주셔야겠는데요. 후기의 불교 모습 한번 보도록 하지요. 전기에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크게 사랑을 받았었던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보면 후기에는 어때요? 무신 정권 이후에 선종이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불교계는 타락을 했고 귀족들과 같이 이렇게 손을 잡았던 종교 자체가 이 귀족의 사랑을 받았던 종교잖아요. 교종 자체가. 근데 무신 집권 이후에는 선종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귀족들에 대한 부분과 같이 손을 잡으면서 타락했었고요. 그리고 올바른 수행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게 되면서 선종이 훨씬 더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진울인데요. 뭐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송강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교정통합운동을 벌였는데 선종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 전기의 불교 발달의 모습과는 좀 다른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조계종 창시, 조계종 발전에 영향을 끼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원간섭기의 불교의 모습을 잠깐 들여다보면 불교의 개혁운동 자체가 약화되고 그때 당시에 집권을 했었던 세력들이 권문세족입니다. 그 권문세족과 불교가 또 손을 잡게 되면서 여러 폐단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불교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등장을 한 사람들이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사대부들입니다. 아, 불교에 대한 부분 성리학과 또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만큼 타락을 했었고 얼만큼 문제가 있었냐면 불교계에 장생표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정도로 불교가 정말 사랑을 받았었던 종교이지만 그 농민들의 땅도 더더더 많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양보다 더더더 많이 이렇게 불교계에서 가지고 있었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불교계 우리 절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비석이 있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폐단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콕 집어서 지적을 했었던 세력이 신진사대부들인데 신진사대부들이 공부했었던 학문이 바로 유교의 한파인 성리학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유교의 발달과 또 이게 연결이 되지요. 뭐 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보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고 문벌 귀족 사회의 발달로 이러한 것들이 중요시 여겨졌다라고 했었습니다. 시를 짓는 능력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중앙 관직으로 진출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 학문이 바로 유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었죠. 후기에는 이렇게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을 했었고 인간의 심성이라던가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새로운 유학입니다. 고려의 학자들이 원의 학자들과 이렇게 교류하게 되면서 수용되게 됐고요. 그때가 바로 충렬왕 때 안양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충자가 들어가면 원간섭기인 거 알죠? 원간섭기 때에 원한테 충성하겠다라고 해서 충자를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교류들이 많다 보니 들어오게 된 그런 학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은 신진사대부가
신진사대부가 개혁사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었고,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불교계의 여러 가지 폐단들을 지적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했었고요.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 지도 이념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조선 건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성리학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유학의 한파라는 거. 그 전기에서 불교의 발달, 폐단 발생, 또 여기서 또 불교의 변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유교의 발달, 그리고 성리학의 수용까지. 이걸 하나로 우리 친구들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요거 좀 자랑 좀 해야 돼요. 과학기술의 발달은 좀 자랑 좀 해야겠습니다. 한번 보면 목판인쇄술, 금속칼자, 화약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목판인쇄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현종 때 거란을 격퇴할 목적으로 조성을 했고요.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이 돼서 지금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팔만대장경, 요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지금 봐도 정말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팔만대장경이 목판인쇄술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만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학적인 거죠. 이것이 담겨져 있는 그 장경판 전도요. 너무 과학적이래요. 나무가 썩지 않게끔 바람의 이동까지도 생각을 해서 건축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계의 문화재로 지금 등재되어 있지요. 팔만대장경에 대한 부분 보면 몽골의 격퇴가 목적이었고요. 불심으로 격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든 우리의 문화재다. 이제 금속활자에 대한 부분 보면 상정 고급 예문이라고 하는 것이 1, 2, 3, 4 연애. 근데 이것도 지금 남아져 있진 않아요. 여러 책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니까 그냥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이제 남아져 있는 건 아니고요. 서양보다 한 200년 정도 앞섰다고 해요. 정말 최초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인쇄물 중에 가장 오래된 직지심체 요절이지요. 137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약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일본이 자꾸 와가지고 쑤시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많았어요. 일본과 우리는 바로 옆에 바다로 이제 붙어져 있으면서 너무 교류가 많았죠. 근데 자꾸 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격퇴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화약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화약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져서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기술 발달 받고요. 그리고 건축가 회화에 대한 부분을 후기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축가 회화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예들보다 우리 친구들은 특징을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에요. 지금 현존하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배흘림 기둥. 이런 독특한 양식을 썼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석탑은 경정사, 식층 석탑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음에 역사서 편찬에 대한 부분은 역사서는 무신정변이라던가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민족의 자긍심으로 한번 극복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의도에서 편찬된 것이 이러한 역사서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강조를 했었지만 삼국유사는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 친구들 계속 알고 있어야 되는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역사서 편찬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그림 한번 보고 어떤 문화,
제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의 건축과 회화에 대한 부분, 봉정사 극락전의 모습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의 모습이에요. 기둥의 가운데가 볼록하다라고 해서 배울림 기둥을 사용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10층 석탑, 이미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석탑의 모습이고요. 달이 비친 물에 연꽃 위에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수월 관음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고려 후기의 문화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 짚고 문제 한번 볼까요? 고려 전기의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사상들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고려 후기와 연결짓는 거예요. 불교의 발달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이렇게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뭐래? 그러면서 이렇게 조계종이 창시되게 되었다. 유교의 발달에서 보면 광종이 과거제 실시하게 되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시작으로 해서 유학이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었다 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성리학의 수용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파다 성리학은. 도교는 왕실의 뭐 이러한 부분들, 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랑을 받았었고, 풍수지리설에서는 묘청의 서경천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 자, 건축과 예술의 발달에서는 불교 문화의 증거가 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도 불교랑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과학기술 발달에서는 좀 자랑을 하는 부분이죠. 요거는 우리 친구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부분 기억해 주세요. 사회가 어려워서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는 잘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역사서 편찬됐었다. 이렇게 고려 후기의 문화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고려 전기의 문화랑 후기의 문화 잘 봤지요?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 친구들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103쪽에 7번 문제. 103쪽에 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려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친구들 틀린 것을 찾아보는 문제. 풍수지리설의 도참 사상이 더해졌다. 풍수지리설 어디가 길하다, 흉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자연, 지형, 지물이 인간의 삶에 도움을 준다,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예언을 하는 도참 사상이 더해졌다. 맞습니다. 불교는 태조 때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지요. 훈요 10조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주로 백성의 생활용품으로 제작되었다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당연히 알고 있죠.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 귀족들의 생활용품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신라에 비해 각이 많고 층수가 높은 석탑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고려의 불교 석탑의 특징이 되겠지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가 편찬된 것도 고려 전기의 모습이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8번인데요. 고려시대의 철불, 거대 석불, 또 이러한 것들은 신라와는 다른 형태의 불상들이 개경 이외의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졌다. 이거 우리 친구들 왜 그렇다라고 했어요? 이들의 세력이 영향을 미쳐 큰 형태의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친구들 힌트를 얻어야 돼요. 개경 이외의 지역에서. 호족들이 세력을 뻗치는 개경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라고 우리 친구들이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련되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색깔을 표현하니까 다양하고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불상들의 특징, 거대 불상의 이유는 호족의 영향입니다. 불교가 국가 행사를 주도하였다. 뭐 팔관의 연등에 그렇지만 그것이 석탑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아니 석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불상에.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것이 아니에요. 호족의 영향으로 지방색이 강하게 나타났고 본인의 세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대 불상이 많은 이유였어요. 자, 다음 문제. 고려 후기의 불교 통합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선종이 중심이었거든. 선종이 중심이었습니다. 수선사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맞죠? 요게 맞는 말이죠. 수선사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진울이 대표적 인물이었으니까. 대각국사 의천의 주도로 진울이라니까. 통합운동의 과정에서 천태종이 창시되었다라고 하는데 천태종은 조선 초기의 모습인, 아니 고려 초기의 모습인 거고, 천태종 창시가 아니라 조계종이죠. 조계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선보다는 불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면은 선종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고려의 문화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기의 문화는 이래, 후기의 문화는 이래,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짓지 말고요. 흐름으로 불교가 이렇게 변천되었어. 혹은 유교가 이렇게 시작이 돼서 사랑받았고 이렇게 성리학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친구들 흐름으로 연결해서 기억해 주세요.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